가운데 정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유일한 이름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우리 학교의 방향성과 생각을 나누고 또 부모님들과 함께 교사들과 함께 또 이 학교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이 학교 가운데 정말 중심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아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좋은 날에 귀한 시간에 이제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번 학기 들어서 지난 9월달 세미나부터 시작해서 외부 강사라든가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보다는 우리 내부적인 어떤 기반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함께 나누고 앞으로 비전을 설립해 나가는 그러한 어떤 취지를 가지고 이번 학기 한목다 세미나를 함께 활용하기로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했고, 그동안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지난 5월에 이어서 두 번째로 커리큘럼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학 관련해서 논의를 좀 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여러분들 이번 한목다 세미나를 초대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세미나 시작하기 본 세미나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학부모이시기도 하고 또 교사로 계시는 우리 이명원 선생님 나오셔서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던 저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구원의 완전한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섭리 가운데 이곳에 GLCS 학교를 세우시고 또 주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저희가 이곳에서 함께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로 자라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실수가 많으며 지혜가 부족하고 주님 앞에 한낱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시며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며 자비하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주님은 그 은혜로 저희의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전능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목다 세미나 가운데 주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저희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비전을 발견케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땅의 것을 바라보며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에 저희의 눈을 향하며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저희로 저희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통해 저희 학부모님들과 교사가 온전히 한마음 되어 오직 주님의 의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를 위하여 비전위원회와 커리큘럼위원회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그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학교를 향하신 모든 뜻이 하나씩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순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순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가 알아야 할 것을 알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성실하심과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진행 순서는 발표 자료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동안 우리가 비전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발표했던 것처럼 커리큘럼위원회가 결성이 됐고 또한 진도진학정보센터라고 진도진학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활동하는 기관을 우리가 세웠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커리큘럼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 후에 진도진학정보센터 설명드리고 그 설명을 하고 나서 바로 그 내용에 관련된 혹시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다고 하면은 질문도 그때 바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Q&A 시간을 또 제가 또 진행하기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 커리큘럼 위원회에 대한 소개와 활동에 대해서 우리 손하영 학부모이신 손한성 학부모님께서 나오셔서 그 부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인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손하영 선우림 아빠 손한성입니다. 손하영이 누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새로 나온 GL 스토리의 커버 사진을 보시면 제일 특이한 아이가 손하영입니다. 그 사진을 어제 저희 하영이가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왜 하필 이 사진이 이렇게 재미난 딸하고 재미나게 살고 있는 아빠입니다. 커리큘럼위원회 이제 구성이 돼서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커리큘럼을 개편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은 지난 화목다 때 이 그림을 저희들이 보여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글로벌 리더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 나가는 데 있어서 12년이 아니라 16년을 생각하고 그렇게 키워가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GLCS의 커리큘럼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개편해 나가는 커리큘럼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진로진학정보센터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리큘럼은 크게 영어,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줄 레이저 포인터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안 되네요. 그 밑에 인문교육,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준별 교육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이제 큰 틀을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이건 너무 큰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보다 조금 한 단계 딱 한 발자국만 앞서 나간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커리큘럼위원회 구성인데요. 그림이 너무 이렇게 썰렁할 정도로 별로 없는데 사실은 많은 고민을 좀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왼쪽에 파란 신호등, 그 다음에 오른쪽에 빨간 신호등, 그 다음에
노란 신호등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건데요. 선생님들께서 주로 학교에서 제안하는 기능을 담당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부모님들께서 검토하는 기능을 담당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주 모일 때마다 뜨거운 그런 토론을 벌일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선생님들은 실행 방안을 가지고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은 나름 그 분야의 어떤 전문성을 제공하시면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장 선생님과 저 그리고 김순 교수님께서 열띤 토론을 조정해 나가면서 물론 이제 전문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조정해 나가면서 커리큘럼을 도출하고 선정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커리큘럼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차, 2차 예비 모임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예비 모임 형태가 아니라 정기 모임 형태로 모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2016년 2월까지, 즉 겨울 방학 때까지 지금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크게 영어 교육, 그 다음에 인문 교육, 그 다음에 이제 기타라고 해서요. 아까는 지난 9월 항목단 자료에는 수준별 교육이라고 했는데 온라인 교육이나 수학, 과학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그러한 개편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해 나갈 생각이고요. 1, 2차 예비 모임을 통해서는 저희들이 오늘 발표드릴 큰 틀의 그러한 개편 방향을 한번 설정을 해 보았고요. 이 중에 이제 영어 교육과 인문 교육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드리고, 기타 교육에 대해서는 온라인 교육을 학년별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정도는 저희들이 방향성을 한번 마련을 해봤어요. 그런 정도로 이제 1, 2차 예비 모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수학과 과학 교육 컨텐츠 선정이나 운영 방안도 위에 영어 교육과 인문 교육의 틀에서 개편을 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뜻을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어 교육 개편 방향과 인문 교육 개편 방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커리큘럼 위원회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시기별 비전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2016년 상반기까지 잘 보이시나요? 글씨가 너무 작지 않을까요? 네. 새로운 커리큘럼에 적용을 해보고 그것을 평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학기 때에 한번 시범적으로 적용을 해보고 평가를 해서 그것을 피드백을 해가지고 하반기 때 1차 업그레이드 버전을 완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1차 업그레이드를 2017년부터 적용을 해서 1년 동안 적용을 해보고 나서 다시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해서 저희들이 제시했던 이 GLCS 커리큘럼 2.0을 완성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GLCS 커리큘럼 2.0은 기본적으로 2년 프로젝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2018년부터는 초등은 6년 단위로, 중등이나 고등은 3년 단위로 업그레이드하는 커리큘럼 제정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학교가 점점 이렇게 시스템화되어가는, 체계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 규칙은 정기 모임화 하려고 하고요. 정기 모임은 월 1회 전체 구성원이 모이는 모임으로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물론 비정기 모임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임을 갖지 않는 그 중간중간에도 계속해서 구성원 간에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 필요하다면 학부모님들, 전체 학부모님들과도 소통하는 그러한 일들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교육은 크게 이제 초등 영어 교육하고 중등 영어 교육, 그러니까 퓨처 영어 교육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들이 방향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초등 영어 교육의 목표는 이제 물론 영어를 통해서 문화를 이해하고 또 그 서로 교류하는 지경을 넓혀서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영어 영역을 통해서 도와주는 것이 교육 목표가 되겠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그림을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 왼쪽의 것이 이제 앞으로 더해질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했어요. 초등 영어 교육은 잘 하고 있다. 그러면 무엇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초등 영어 이 6년의 과정을 풀로 이렇게 딱 마친 친구들이 지금 7학년, 지금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거든요.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지금 학교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 공부를 해나가는 진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만족도가 성취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영어에 있어서 어느 정도 물론 이제 그 초등 과정과 중고등 과정 사이에 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거는 뭐 일반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니까 이 갭을 좀 메꿔주기는 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무리 없이 퓨처에서 잘 적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지금 현재도 초등 영어 교육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계속해서 살려 나가되 다만 이제 좀 더 강화를 하면 좋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영어를 여전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의 경우에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고려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FN, International Friendship Network 이렇게 불렀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 소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죠. 예를 들면 뭐 전화 영어를 도입을 해본다든지 그 다음에 리버티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자원들을 활용해서 서로 직접 소통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고려해서 준비해서 추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영어 독서 프로그램 이거를 좀 더 강화를 하겠다. 중요한 건 지금 현재도 하고 있지만 현재보다는 훨씬 더 강화를 하겠다. 이제 그런 목표를 세워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경우에 ESL 프로그램을 별도로 가동을 해서 좀 더 잘 효과적으로 돕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큰 틀의 방향을 이렇게 잡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어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관심이 이 외에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주기적으로 영어 모니터링 간담회, 가칭, 영어 모니터링 간담회라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운영해 나가면서 학부모님들의 의견 계속해서 반영해 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봤습니다. 초등 영어 다음에 이제 퓨처 영어도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퓨처 영어의 그 방향은 키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이제 수준별 수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잉글리시 그룹이라고 해서 수준별 수업에 그 영어를 많이 의존을 했는데 이 틀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년별 운영이 기반이 되게 그래서 각 반의 담임 선생님께서 그 영어 교육에 그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더 많이 공부하고 싶거나 아니면 좀 더 보충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하는 학생들이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레벨 수업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고 조금 접목하는 정도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봤습니다. 이게 이제 퓨처 영어 교육의 방향에서의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7학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7학년이 시금석이 되는 잣대가 되는 그런 학년이자 그 초등에서 올라와서 퓨처의 그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학년이기 때문에 퓨처 정착을 위한 전환 학년의 역할을 7학년이 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봤는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머, 라이팅, 그 다음에 리딩, 스피킹, 리스닝, 그 다음에 토플, SAT, SA,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에서의 그 영어 10학년, 11학년, 12학년 거기에 이제 주어지는 각종 학습 자료들 그런 것들을 많이 읽고 소화해내는 그런 활동들 이런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냥 샘플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이고 이게 확정된 그림은 아니고요. 이런 것을 학년별 운영을 기반으로 해서 매 학년 이렇게 소화해 나가는 식으로 커리큘럼을 짜보겠다 그런 말씀이고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것도 아직 확정된 그림은 아닙니다. 그냥 샘플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는 이제 이런 정도로 해서 방향성을 생각해봤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문교육의 방향인데 인문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새롭게 도입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저희들의 전문성이 많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참 당황스러웠는데 참 감사하게도 김승 교수님께서 이쪽 분야의 연구를 많이 하신 전문가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됐는데 국어 국문학을 전공하신 분이시라고 그래서 아주 탁월한 그런 그림을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셨어요. 많은 연구의 결과물로 나온 그림이고 근거가 분명하게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전히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그림이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인문 리더는 왼쪽에 이렇게 작게 보이는 그림처럼 통찰, 융합, 성찰, 그 다음에 변화 이런 식의 교육의 방향을 가지고 양성이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기능이나 성품들을 보면 밑에서부터 보시면 언어적 감성, 성품과 도덕성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사고력 기능 그 다음에 오른쪽에 언어적 기능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서 역사를 통시적으로 볼 수 있는 지식 그 다음에 사회의 현상을 공시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시켜줄 것인가 예. 되네요. 네.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하면 사고력 기능 관련해서는 당연히 사고력 훈련이고요. 네, 그 다음에 언어적 감성이나 성품과 도덕성 부분에서는 성품 훈련이겠죠. 그리고 언어 기능 훈련이 필요하고요. 결국 저 중간에 있는 것이 허리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독서 훈련이 일단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과 논술까지 발전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 아이들이 받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인문교육의 기본 방향은 기존의 국어 교육을 해나가면서 인문 리더 훈련을 접목해가는 식으로 하기로 그렇게 기본 방향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러면 어느 만큼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특별히 조금 더 구체적인 방향을 잡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감사하게 김승 교수님이라는 아주 그 귀한 전문가가 우리 안에 계신 거는 감사하지만 그분 혼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결국은 이 커리큘럼을 녹여내는 것은 이제 학교가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잡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생각해낸 것은 뭐냐면 2016년 상반기에 한번 그 인문 리더 특별반을 한번 샘플로 운영을 해보자. 김승 교수님이 해주실 수 있을 때 최대한 활용하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반을 좀 운영을 해보면 그것을 지켜보시는 선생님들이 좀 감을 익히실 수 있을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교사 교육을, 인문 교육에 대한 교사 교육이죠. 교사 교육을 좀 병행을 해서 그것을 평가해보고 피드백을 하면 뭔가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나올 수 있겠다. 지금 어떤 것을 정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면, 운영 방안이 개발이 되면 기존의 국어 교육하고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이제 기존 국어 교육에서 줄이는 거죠. 감소시키고 인문 훈련으로, 인문 리더 훈련으로 대체하고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커리큘럼을 앞으로 개편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교육, 초등 영어 교육과 중등 영어 교육의 방향성을 우리 부모님들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문 교육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커리큘럼 위원회에서 연구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문지에, 학교에서 나갔던 설문지에 이렇게 적어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교장 선생님께서 나중에 진행하시는 Q&A 세션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거 말고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게 생기셨으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아직 대상을, 제 질문이 뭐냐면, 특별반, 인문교육 특별반을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런 질문이신데요. 아직 대상을 정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아마 초등이 그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그 특별반이 구성되고 진행되려면 조금 아까 그 표에서 보여주셨던 그 빨간색 독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챕터들 있잖아요. 그런 게 한꺼번에 다 운영이 돼서 거기서 좋은 거는 취하고 아닌 거는 뭐 비슷하게 겹쳐지는 거는 빼고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뭐 2016년 상반기에 그걸 시작하면 그 샘플로 운영되는 그 단은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게 자리를 잡으려면 얼마 정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네, 저희는 이제 기대하기는 2016년 한 학기 정도
그 몇 개 프로그램 정도만 적용을 해보면 알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 학기를 특별반 운영은 한 학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초등에 한 반이요? 그게 아니고 특별반이라는 거는 이제 선발해서 신청을 받고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네, 초등에 뭐 몇 학년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문교육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자원이라든지 준비된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17년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반 모아지는 그 반은 네. 기존 수업 이제 아이들이 5일 수업을 하잖아요. 네. 그 안에서 따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과외 활동, 뭐 특별 활동처럼? 뭐 방과후라든지 네, 그런 활동 시간을 활용을 해야 되겠죠. 네, 아니면 뭐 더 시간이 필요하다 싶으면 뭐 토요일에 또 활용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거는 이제 그때 상황을 봐서 결정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서 보여주셨던 그 기차 비평에서 보시면 그 인문교육이라는 게 1학년부터 초등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집중돼서 교육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2016년도에 특별반을 운영한 이후에도 중고등부에 대해서는 그 인문교육이 적용이 되지 않는 건가요? 퓨처에는 그 인문 리더 훈련이 적용이 되지 않느냐 하는 2017년 이후에도 17년 이후에도요. 저희가 지금 이제 퓨처의 중학교 3학년, 9학년까지는 국어 교육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문 리더 훈련은 그 국어 교육을 보완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은 9학년까지는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네, 9학년까지는. 그 적용이 이상은 적용이 안 되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10학년부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이제 유학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빡빡하게 이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10학년부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영어로 한다 그래서 이 9학년까지 훈련된 그 인문 리더 훈련 그것이 어디로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어 뭐 디베이트라든지 이런 형태로 분명히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거고요. 이 인문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이 인문 교육은 결국은 아이들이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의 수업, 공부를 잘 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밑거름이 되어줄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GLCS가 지향하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글로벌 리더, 그것 성경적인 인재상 그것에 또 큰 밑받침이 되어주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문 교육의 훈련을 받은 아이들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중요성을 가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이렇게 어느 학년이 되었을 때 딱 단절이 되는 그런 그런 것으로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자양분의 역할을 하는 그런 교육이다. 언제 무엇을 하든지 아이들에게 그 자양분의 역할을 하는 그런 교육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1학년부터 9학년까지 어떤 식으로든 녹여낼 계획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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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좋은 질문이신데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빼먹은 것 같은데, 흔히 커리큘럼이라고 하면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을 사용해서 진행하는 그것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교과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비교과 과정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과 과정 외에 특별한 시간들을 사용해서 이제 학생들이 활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아마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퓨처 학생들 또는 뭐 9학년 넘어 10학년 학생들 이런 11학년 학생들이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포함해서 커리큘럼위원회에서 앞으로 마련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님들 모두 다 마찬가지이실 텐데 예를 들어 고등 과정을 예를 들자면 고등학교 때 교과 과정만 가지고 대입을 준비하시거나 고등학교 생활을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뭐 저는 지금 예로 들어드릴 수 있는 게 뭐 성문 종합 영어 교과 과정에서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수학 뭐죠? 수학의 정석 교과 과정에서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차피 별도로 그걸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GLCS의 철학을 잘 유지하면서도 우리 고등 과정에 있는 아이들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비교과 프로그램들 빼놓지 않고 고민해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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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따가 이제 Q&A 세션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또 있겠지만 일단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핵심적인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 동그라미가 몇 학년에 배치가 될지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샘플로 이렇게 그냥 넣은 거고요. 지금 질문의 키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이게 교과 과정에 녹여지는 것이냐 하는 거잖아요. 토플은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토플은 교과 과정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운영이 될 거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고민이 SAT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요. 요거는 일단은 학습 동아리 형태의 비교과 프로그램, 좀 전에 말씀드린 비교과 프로그램을 먼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른 이유는 아니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말씀으로 전해 듣기로는 SAT를 뭐 따로 준비를 시키는데 한 달에 뭐 100만 원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전해 듣고 있는데 그럴 정도의 자원은 저희 학교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SAT를 준비하고 싶은 친구가 있을 때 그 친구를 전혀 또 안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성문 종합 영어를 제가 예로 들었기 때문에 그 예를 다시 한번 들어드리면 성문 종합 영어를 학생들이 다 하는 줄을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알고 계시는데 그걸 들고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하는 아이들을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니니까 몰라 이렇게 하면 나쁜 선생님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SAT를 준비하고 싶은 학생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은 운영을 하려고요. 그것이 이제 학습 동아리가 될지 뭐가 될지는 좀 더 이제 커리큘럼 위원회에서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전 앞전 표에 그 밑에 보면 수학, 과학 이렇게 어떤 말씀 있었죠. 네. 그것도 어떻게 설정 정할지 모르겠다고 아직 정확한 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그것도 9학년? 9학년까지만 해당되는가요? 네, 그 큰 틀은 변화를 아직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정 수학을 9학년까지만 하고 있죠. 네. 그 큰 틀은 아직은 변화를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건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목소리를 저희들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이따가 Q&A 세션이 따로 있으니까 그러면 저는 제 시간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커리큘럼위원회 지금 초기 단계이고요. 아직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실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커리큘럼위원회에서 모든 학생들을 다 100% 똑같이 동일하게 배려해서 다 끌고 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현실상으로는 좀 그것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로서 학부모를 바라보고 학부모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찾아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지만 그 중에는 상대적으로 아마도 조금 좀 아쉽다라는 부분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또 학생들을 배려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걸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앞에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쉬움은 생길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계속 배려하겠습니다. 고민할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까도 뭐 인문 리더 관련해서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논의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아이들, 특별히 원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 SNS도 마찬가지고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영향을 스트레치해서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고요. 네. 이 시간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그 진로진학정보센터 관련해서 브리핑을 가지려고 합니다. 진로진학정보센터는 이제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은 이제 김승 교수님이 센터장으로 자원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센터장으로 우리 윤지영이 아빠 되시는 윤우희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이 시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수웅 교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진행 중이시던 진로 컨설팅 몇 달짜리 진로 컨설팅 좀 하시는 스케줄이 오늘 잡힌 게 있어서 현재 지금 아래 직원이 내려가 계세요. 그래서 부센터장 상투를 쓴 제가 나와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설립 목적입니다. 여기서 그 키워드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진로 프로파일을 관리하고 진학이 필요한 정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결국은 이제 정보센터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런 진로와 그 진학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선택들의 어떤 상황에서 학부모들과 학생이 합리적인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원래 지난 9월달 한목다 세미나 때 말씀드릴 때는 이 진로진학 정보센터의 그 기본 취지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GLC 학교가 너무 좋아서 유학은 가지 않지만 국내 대학을 진학할 예정이지만 GLC 학교에 계속 남아서 끝까지 같이 가고 싶은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와 진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진로진학 정보센터를 운영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지만 그걸 좀 더 확장을 시켰습니다. 1차 모임을 가졌습니다. 1차 모임을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가져서 함께 우리 앞으로의 이 진로진학 정보센터를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세워갈 건가 그거에 대해서 다 함께 의견을 나누고 핵심 활동 목표 이렇게 5가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좀 정했습니다. 지난 한목다 이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서 지난 한복다 때 말씀드렸던 건 2번 이 제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제공에만 이 센터 역할을 한정시키지 말고 좀 더 확대시켜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더 다양한 정보 제공 그리고 게다가 이제 교육 기회까지 여기서 말하는 교육이라는 게 이제 진로에 대한 어떤 교육입니다. 학부모 대상의 교육 그리고 학생 대상의 교육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은 2번 하나로만 시작을 했지만 저희가 모임을 하면서 1번부터 5번까지 총 이렇게 5가지 핵심 활동 목표를 정해서 우리의 역할을 좀 확대시키자 이렇게 그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 축적에서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 교과 관련된 정보, 비교과 관련된 그런 정보를 포함해서 다양하게 그 정보를 모아보자. 그래서 이번에서 이제 모은 정보를 과연 어떤 모양으로 다듬어서 어떻게 제공할 건가 그런 것들을 이제 논의하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코칭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다듬어서 정제된 자료가 학부모들하고 학교의 학생들에게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이제 코칭이라는 형태로 저희가 굳이 이제 상담이라는 용어를 안 쓴 이유는 상담이라고 하면 이제 너무 이제 학부모들의 기대 눈높이가 너무 높아지거든요. 대면 상담 자체가 누군가 전문 상담가 전문가가 같이 상주하면서 뭔가를 해줘야 하는 어떤 그런 걸로 너무 기대치가 높아지는 게 있어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니까 현재까지는 코칭 즉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은 각각 학생과 학부모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가이드를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거 전적인 선택은 이제 학생과 학부모에게 달렸다는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코칭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육은 학생하고 학부모에게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진로 페스티벌, 진로 진학 캠프 그런 것들 좀 같이 해서 그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못하네요. 5번째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결국 저희가 이게 추구하는 것은 이렇게
이 진로진학 정보센터가 현재는 공간도 없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이 마련된 것도 있고 당장 뭐 어떤 문서를 만들어서 그거를 비치할 캐비넷 현재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게 확보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진로진학 정보센터 공간을 물리적인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서 또 돌아가면서라도 누군가가 상주하면서 필요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거나 도움을 주는 내용들을 좀 가이드를 해주거나 그런 것들까지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저희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저희 5가지 활동 목표를 이끌어 나갈 전체 구성원들과 각 역할입니다. 센터장 김승 교수님, 부센터장으로 제가 수고를 할 거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는 정보팀, 진로팀, 진학팀, 그리고 문서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보팀에서는 진로와 진학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을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수집해서 정보팀 전용 그 인터넷 카페에다가 계속 쌓아가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은 그 많은 분들이 함께 또 동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들에 대해서 뭐 한두 명이 정보를 모으고 쌓아가는 것보다는 다양한 분들이 함께 도움을 주시면은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아주 소중한 정보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두 번째 이제 진로팀에서는 주로 이제 센터장과 부센터장이 이 진로진학 정보센터를 끌어가는 데 전반적인 어떤 관리 지원 활동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어떤 진로 프로파일에 대해서 그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활동들을 실제적으로 그걸 이끌어가는 건 주체는 선생님하고 학생들인데 그것들을 잘 개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센터장과 부센터장이 지원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 관련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교육, 학부모 대상, 학생 대상의 교육을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진학팀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리버티 담당, 해외 유학 담당, 그리고 국내 대학 진학 담당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전반적인 어떤 진학 코칭을 제공할 거고요. 그리고 문서팀에서는 앞서 3개의 팀에서 조사한 어떤 자료 만드는 그런 자료들을 좀 더 정형화된 포맷으로 만들고 컴퓨터 파일로 가공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비치를 하고 그게 또 이제 장기적으로는 진로진학 소식지 가칭입니다. 진로진학 소식 현재 주의 스토리가 있는데 진로진학 소식지를 만들어서 여러 학부모들 학생들과 이제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그 각 구성원 각 역할별 이제 실제적으로 이름을 넣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름이 좀 빠졌네요. 그 진학팀의 그 이명희 선생님, 여기 유학 담당의 나상현 선생님하고 그 이명희 선생님 두 분인가 같이 해주실 겁니다. 이명애 선생님입니다. 이명원 선생님 아니고요. 주로 이제 퓨처 선생님들 위주로 이렇게 진학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학부모 입장에서 성기실 분들은 이제 정보팀의 김수호 학생의 아버지, 변주민 학생의 어머니, 그리고 진로팀의 김수호 학생의 어머니. 김수호 학생은 그 엄마, 아빠 두 분이 모두 다 함께 이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외에도 그 여러분들의 많은 학부모들의 참여와 그 지원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는 이제 커리큘럼 위원회하고는 좀 다르게 문턱이 좀 상당히 낮고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모은 자료들을 이제 공유를 할 거니까 아무래도 커리큘럼 위원회는 각자의 어떤 전문적인 어떤 지식과 경험 그런 것들 필요한데 진로진학 정보센터는 정보에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문턱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같이 이제 참여를 하시고 싶은 여기서 참여하는 거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는데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모임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 모임조차도 참석하기 힘드신 분들은 그 리모트에서 그 온라인으로 활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전 페이지로 어떻게 가죠 이게? 예. 정보팀의 특히 이제 정보팀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가정이나 혹은 출장지나 아니면 뭐 회사에서 점심시간 뭐 그런 데 이용해서 원격에서도 얼마든지 저희가 공개하는 그 카페에다가
정보를 이제 등록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산뜻하게 정리된 자료를 주게 지금 그렇지 않은 자료라도 올려주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팀 쪽에서 학부모 분들이 좀 많은 그 참여와 활동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는 그 부분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모여서 그 예비 모임을 일차로 가졌는데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이 진로진흥정보센터 운영 규칙은 정기 미팅으로 월 1회 전체 구성원이 참여한 것을 목표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이제 아까 정보팀에 해당하신 학부모분들은 이제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비정기 미팅으로 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아니면 누군가에서 요청이 들어올 때 비정기 미팅을 가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구성원들 간의 소통 채널을 주로 인터넷 카페랑 카톡 같은 어떤 SNS 연락망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과 장소는 그 앞으로 매번 이제 시간과 장소는 이제 구성원들 간의 협의해서 결정한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오프라인 모임 자체를 따로 빼기가 다들 이제 힘들고 하니까 연합기도회 전후나 아니면 오늘 같은 화목다 전후에 함께 그 추가 모임으로 해서 이제 진행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정도까지만 현재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성원은 현재 구성원 보시면 이제 외부 전문가와 교사와 학부모 이렇게 세 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외부 전문가는 김순 교수님입니다.